위대한 세종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집권 3년차 중간평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과 중도가 가장 많은 세종에서 이 정부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 20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우리 경제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1.4%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 처음으로 일본에 뒤졌습니다. 수출이 줄어들지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대통령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수출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마저 고금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중소기업과 소민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소상공인 부채가 1천조 원을 넘겨서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의 높은 공실률과 높은 이자 비용으로 경제의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민생 토론에 나는 명목으로 재정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합니다. 더 우스운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해준 예산도 46조 원이나 쓰지 않는 상황에서 눈 떠보면 계속 허황되고 귀에 듣기 좋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설계 변경,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와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처리 등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외치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윤석열식 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쟁 위협입니다. 이념에만 치우친 친일 반중 외교로 중국에는 무시당하고 일본에는 뒤통수를 맞고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적대국 선언 등 동북아 왕따, 한반도 전제 위협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을 실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지,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의 국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검찰 독재, 안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의 완성입니다. 2004년 위헌 결정을 일소하는 것은 개헌뿐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수도와 함께 위치함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기능의 효율적 작용을 위해서는 3권이 모두 함께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종시를 대한민국 수도로 명문화하여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을 막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 발전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부수 법안인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세종시법의 최종 특례, 자치 및 조작 특례를 보다 내실 있게 개정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국비대 지방비 부담률을 타 시도와 달리하는 차등 국고보조율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보통 교부금은 하한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현재 국토부 외청인 행복도시건설청을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수도 세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면 국무총리실이 심의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집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금융위원회 등 이전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원설치법 등 개정으로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 과정을 예상하여 대시민 사법 서비스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세종지방법원, 제2행정법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종시민이 모두 행복한 3당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세종형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소속 세종시의원 등과 협업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시청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급급식센터를 통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양곡비와 식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종이 경제도시가 될 때 대한민국 수도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서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세종시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학교 지원 전담 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건립 중인 대학 공동 캠퍼스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세종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1등 교육 시스템으로 세종시를 이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세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표는 교육도시 세종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가입해야 할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경로당에 가야 합니다. 수도 세종의 새로운 미래는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의료,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IoT 비대면 돌봄 서비스와 방문 병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식비, 시설 개선비 등 운영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이영선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세종을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폭망한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정부 검찰 독재를 종식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할 때 이를 제기하면 입막음을 당한 채 끌려 나가야 하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수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저 이영선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운영위원과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사회와 함께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로 세종지방법원, 세종행정법원의 설치법안이 상정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감히 세종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을 재개정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위대한 세종시민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못 살겠으면 심판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경선하신 분들과는 이제 후보들과는 소통을 다 이후에 이제 다 했고요. 그 소통은 좀 같이 연대를 좀 합시다, 원팀 됩시다라는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았던 그런 각 캠프의 관계자분들, 지지자분들 좀 같이 좀 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다른 예비후보님들도 다 그렇게 다 승낙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대하신 분 없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캠프 구성은 각 역할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 외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 어차피 당내 다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캠프를 지금 이제 거의 구성한 상태고요. 추후에 이제 개소식을 저희가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선대위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정비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선대위
구성 체계도나 명단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대위 구성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저희 목적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우리 당내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흩어지면은 뭐 우리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어떤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진보 진영을 좀 규합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을 당내에 있는 세력들을 좀 많이 규합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그 행정이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그 권역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도의 개념 행정수도라고 했을 때 행정부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뭐 입법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문화수도, 뭐 경제수도 여러 가지 그런 수도의 개념 중에 하나 행정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는 그런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는 그런 그 근거 규정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국고보조 차등 국고보조금 그 제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단층제의 그런 제이기 때문에 국비 대 지방비를 하면 세종시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대1의 그 개념을 갖게 되는 건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단체단체 그다음 기초단체단체 나누어서 그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분산이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1대1 구조가 되게 되면 세종시에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 국고보조금 세종시가 단층제인 상황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례를 조금 더 재정 건전성에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좀 특례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법에서도 그 재정특례가 이제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것들은 세금의 어떠한 그 뭐 취등록세 그다음에 등록세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감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4, 5년부터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법 만들었을 때의 재정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의 어떤 그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 특례를 더 보충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세종시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삽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